여러분, 진짜 오랜만이죠? 저도 이 그린데이 영상 촬영한 게 마지막에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계속 전북이 원정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저희가 또 홈 경기에만 그린데이로 항상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무대를 통해서 이번 회차 그린데이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립니다. 4월 16일 토요일 오후 11시입니다. 왜 11시지? 이거 그린데이 맨날 홈경기 때만 했었는데 왜 11시 경기를 갑자기 이렇게 또 그린데이를 통해서 프리뷰를 해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쉽게도 이 경기는 전주성에서 열리는 경기가 아닙니다. 이번 전북현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첫 번째 경기는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통랏 경기장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 전북현대는 시드니FC를 상대로 2022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베트남으로 물론 이제 현지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팬들이 직관보다는 집관을 아마 많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컴퓨터, TV, 그리고 핸드폰, 맛있는 음식 앞에다 두시고 우리 선수들이 좀 기를 받아서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첫 번째 경기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그리고 열렬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올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전북현대는 어떤 팀들과 한 그룹에 속했는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전북현대는 호앙안 지알라이라는 베트남 팀, 그리고 일본의 요코하마 마리노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주의 시드니FC와 그룹 H에 묶이게 됐습니다. 이 올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기존과 약간 차이가 있다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만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팀, A그룹부터 H그룹까지가 다 모여서 한 곳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조는 태국, 어떤 조는 말레이시아, 어떤 조는 베트남,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산 개최가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전북현대의 경우, 그리고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치러오면서 이런 원정을 떠났을 때, 그리고 홈에서 나름의 메리트를 가지고 경기를 했을 때의 경기력 차이도 있었고, 그리고 홈팬들이 기존 리그 경기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약간 분리해서 조금 더 이 국가, 물론 이제 클럽과 클럽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국가대항전 성격을 띠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한국을 또 대표하는 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경기에 나서는 맛이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올해는 아쉽게도 이 조별예선 단계에서는 한 곳에 모여서, 특히나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경기가 치러진다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베트남의 호앙안 지알라이가 가장 약체로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경기가 열린다고 했죠? 바로 베트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들의 홈을 좀 어떤 메리트를 통해서, 어떤 이점을 통해서 이것을 잘 치를지, 이 점을 전북현대가 좀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북이 첫 번째 맞대결 상대로 맞닥뜨리게 되는 시드니FC는 불과 2년 전이죠. 전북현대와 같은 조에 소속되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전북이 소속된 H조, 요코하마 마리노스, 그리고 호앙안 지알라이, 여기에 시드니FC, 이렇게 네 팀이 소속되어 있는데, 2020년 당시에는 요코하마 마리노스, 그리고 시드니FC, 전북, 여기에 상하이 상강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와 2020년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가 단 한 팀만 제외하고는 모두 같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죠. 그때 당시 전북은 시드니를 만나서 1승 1무라는 아주 기분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됐고요. 그때 우리가 또 반가운 얼굴을 한 명 만났습니다. 과거 레오나르도 선수와 함께 전북현대 유니폼을 입게 됐었던 전북산 철벽 알렉스 윌킨슨 선수를 또 오랜만에 만나게 됐었는데요. 윌킨슨 선수가 저도 이제 전북에서의 기억이 너무너무 좋았고, 이 시드니FC 상대팀 소속으로 이 윌킨슨 선수, 우리의 전 소속팀, 전 녹색 전사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뜻깊은 일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윌킨슨 선수의 활약상이 굉장히 좋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과연 올해 다시 만나게 되는 윌킨슨 선수의 기량은 어떻게 변해 있을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전북이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시드니FC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매치 포인트 통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드니FC를 이끌고 있는 스티브 코리카 감독 같은 경우는 이 시드니FC라는 팀에 몸담은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지난 2010-2011 시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도 이제 더 된 일이죠. 그때 당시에는 21세 이하 팀 감독으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수석 코치, 그리고 감독 등, 그리고 2017-18 시즌에는 정식 감독으로 팀에 취임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1군 무대에서의 커리어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 감독이 이 시드니FC에서도 굉장한 성과를 냈었던 것은 2018-19 시즌, 그리고 2019-2020 시즌 2년 연속 호주 A리그 왕좌를 차지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드니FC는 비교적 최근에 이 호주 리그에서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위너라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리카 감독은 부임 초기에는 4-2-3-1 형태로 팀을 운영을 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과 같은 4-4-2 형태로 꾸준하게 전술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CDFC의 경기를 놓고 봤을 때도 4-4-2 시스템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대 포메이션이라든지 이 전술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전북현대에서 아주 열심히 또 수고해주고 계신 뭐 분석관 여러분, 그리고 김상식 감독님, 뭐 코치진 여러분, 그리고 뭐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죠.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이제 분석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을 거니까 시드니 FC 그리고 이 스티브 코리카 감독의 4-4-2 시스템을 좀 어떤 식으로 파괴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언급했었던 알렉스 윌킨슨 선수는 지금도 시드니 FC의 든든한 센터백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부상 없이 올 시즌도 좋은 활약을 하기를 바라겠고요. 이 팀의 최전방 공격수이자 이 볼튼 원더러스에서 2014-2015 시즌에 이 울산의 이청용 선수와 한솥밥을 먹었었던 르 폰드레 선수는 현재 팀 내 최다 득점자입니다. 6개의 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5개의 골과 5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우측 윙어 트렌트 부하기아 역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5개의 골과 4개의 도움, 이 중앙 미드필더인데도 불구하고 스탯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앤서니 카세레스, 이 정도 선수들을 우리가 공격진에서는 경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시드니 FC를 만나서 전북이 1승 1무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자, 이번 2022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깔끔하게 2연승 챙기고 여유롭게 조별예선 마감해서 조기에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드니 FC와의 경기에서 가장 활약할 만한, 그리고 활약을 해줘야 되는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 미드필더에서도 한 명을 꼽아볼까 생각을 했었고, 이선 자원도 물론 고려는 했었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득점 페이스가 매우 좋은 일류첸코, 이제 일류첸코가 이 득점 페이스를 좀 이어가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사실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각조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시작하기 전에 뭐 A조부터 뭐 H조까지 뭐 각 팀에 어떤 선수가 포함이 돼 있고 뭐 주목해 볼 만한 선수는 누가 있다, 이런 점을 쭉 프리뷰하는 그런 기사가 있는데, 거기서 H조에서 가장 무서운 그리고 가장 경계해야 될 선수로 꼽은 것은 구스타보 선수입니다.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의 활약상이 좋기도 했었고, 아시아 축구 연맹의 말을 빌리자면 지난 시즌 8골을 넣으면서 챔피언스 리그 득점 2위에 올랐었고, 상대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선수다라는 굉장히 또 극찬을 해주 면서 구스타보 선수를 치켜 세워줬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아쉽게도 구스타보, 그리고 이용, 홍정호, 구자룡, 김문환, 송범근, 이 선수들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번 원정길에 동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성남전에 멀티골을 터뜨렸었던 일류첸코의 어깨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류첸코, 구스타보와 뭐 저희가 앞서서 이제 언급드렸었던 주축 선수들이 빠져있는 이 상황에서 전북의 해결사 역할을 꼭 해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첫 번째 경기 역시도 유튜브 댓글 이벤트 있습니다. 전북의 첫 번째 득점자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전북이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패배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물론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전북 그냥 무득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상대 자책골도 첫 번째 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책골이라고 적어주시는 분들도 저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전북의 첫 번째 득점하는 선수를 맞춰주시면 저희가 구단의 또 이 사인볼을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 토요일 오후 11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 아니죠, 베트남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TV, 핸드폰, 그리고 컴퓨터 앞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집관 부탁드리고요. 전북현대와 시드니 FC의 경기, 전북현대가 꼭 올 시즌 첫 번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승전보를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안녕.